선영이 은희를 지하 창고에 가두고 문을 잠그며 협박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창고에서 사고를 당할 거예요. 아무도 찾지 못할 거고요. 제발요. 선영 씨, 아이들이 있어요. 은희가 절규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갇힌 은희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 아이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추위와 공포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멀리서 구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은이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계란말이 한 조각. 넉넉하지 못한 반찬이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은희는 도시락을 싸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힘내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우유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계란도 몇 개 남지 않았고 김치통도 바닥이 보였어요. 급여 날까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이 모양이네요. 은희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모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6시 반, 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까지 가는 길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은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혼자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만난 아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학부모들이었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어디서 일하냐는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기 민수 엄마 아니야? 정말이네. 요즘 어디서 일해?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은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병원에서 일해요. 병원? 간호사야? 아니에요, 그냥. 사무직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학부모들은 와, 좋겠다 하며 부러워했지만 은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은희는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1층 로비부터 시작해서 복도, 화장실, 병실까지 하루에 청소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특히 응급실 근처는 늘 어수선했고 수술실 복도는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은희는 무릎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45살의 나이에 몸 곳곳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플 시간도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사치였거든요. 은희야, 오늘도 일찍 왔네. 간호사 김정숙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희와 나이가 비슷한 정숙은 병원에서 몇 안 되는 은희의 친구였어요. 네, 언니.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병원장님 며느리라고 해서 편하게 일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아? 정숙의 말에 은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장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되고 있었거든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일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죠.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정말. 가끔은 화도 내야 하는데. 오전 10시쯤 은희는 3층 외과 병동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간호사, 이 환자 차트 어디 갔어요? 맨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해요? 신우이 박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선영과 마주치면 기분이 상할 일만 생기거든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 병원 직원들 수준이 이 모양이야? 선영이 간호사들에게 짜증을 내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희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같은 병원 식구들인데 왜 저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간호사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영 선생님, 차트는 여기 있습니다. 진작 좀 가져다 주지.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서. 선영은 차트를 받아들며 여전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선영의 시선이 청소하고 있던 은희에게 향했어요. 거기 청소하는 사람 좀 조용히 해요. 환자들 깨잖아요. 은희는 이미 충분히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도 선영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은희는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희는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은희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박 원장님 며느리 앉아 있네. 청소하는 사람이 며느리래. 참 신기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병원이 그렇게 형편없나? 며느리를 청소부로 쓰다니. 아무래도 집안 사정이 안 좋은가 봐. 그래도 체면은 있을 텐데. 은희의 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을 그만두면 갈 곳이 없거든요. 도시락 반찬을 보니 김치와 계란말이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성한 반찬을 먹고 있는데 은희의 도시락은 너무 초라했어요. 부끄러워서 급히 뚜껑을 덮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희는 시어머니 박말순의 원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말순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고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은희야,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할 일 하는 거죠. 그래도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다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말순의 말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딘가 체면이 깎인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괜찮습니다. 일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지. 하지만 우리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잖니.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은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체면, 체면. 그 체면이 은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하루 일과를 마친 은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는 참아야겠지. 그래, 조금만 더 견디자. 발목이 아프고 허리도 쑤셨습니다. 하루 종일 걸레질하고 무거운 것을 나르느라 온몸이 뻐근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아픔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아픔을 견뎌온 세월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있어주니까 엄마는 행복해. 은희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은희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장학금 얘기 나왔어요.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준다고 하던데. 큰아이의 말에 은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아들도 받을 수 있겠네.
모르겠어요.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괜찮아. 엄마가 믿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은희는 아이를 격려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장학금을 받게 해달라고요. 그럼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들 텐데.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시댁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은희는 하늘의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또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희의 평범한 일상은 그 다음 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은희는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오늘 반찬은 어제 저녁에 남은 된장찌개와 김치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김치도 씌어서 코를 찡그렸지만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은희야, 여기 앉아도 될까? 간호사 정숙이 은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숙의 식판에는 불고기와 나물, 미역국까지 푸짐하게 담겨 있었어요. 은희는 자신의 초라한 도시락이 부끄러워 뚜껑을 살짝 가렸습니다. 당연히 앉아도 되죠, 언니. 은희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숙은 은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볼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제대로 먹기는 해? 많이 말랐는데.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숙은 은희의 도시락을 흘끔 보았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밥뿐인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말하려던 찰나 식당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야, 거기 자리 비워.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우이 박선영이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험악했습니다. 선영은 직진으로 은희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은희와 정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은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정은희, 당신 뭐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병원 직원들한테 우리 집안 이야기 떠벌리고 다닌다며? 그런 적 없는데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은희가 시치미를 뗀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척해? 간호과장이 나한테 그러던데 당신이 우리 어머니 욕하고 다닌다고 했어. 은희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간호과장이 직접 들었다고 했어. 식당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정숙이 나서려 했지만 선영의 기세에 눌려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오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선영은 갑자기 은희 앞에 놓인 반찬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치가 담긴 작은 통이었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남 흉이나 보고 다녀. 선영 씨, 제발 진정하세요. 정숙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은 김치통을 은희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내가 감히 우리 집안 체면을 깎아. 찰싹. 김치 국물이 은희의 얼굴과 옷에 튀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흰 유니폼을 적셨고
김치 조각들이 머리카락에 붙었어요. 식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희는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뺨에는 차가운 국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매운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아픈 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 수준이야. 청소부 주제의 의사인 나한테 대들어. 선영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은희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이런 곳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말 안 했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해? 정말 뻔뻔하네. 선영이 또 뭔가를 던지려는 순간 간호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김 간호과장이 다급히 달려왔어요. 식당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건 처음 봤거든요. 과장님, 이 사람이 어머니 욕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건. 간호과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선영이 묻기에 대충 둘러댄 말이었거든요. 은희가 불평하는 걸 들은 적도 없었어요. 과장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은희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간호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뭐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간호과장의 말에 선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치를 던진 후였어요.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은희는 김치 국물 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떡하라고요? 선영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사과하기는 싫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은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치 국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은희는 고개를 들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 저는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은희야. 정숙이 불렀지만 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복도로 향했어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한 은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과 머리카락이 김치 국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유니폼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은희는 생각했어요. 이 일이 병원 전체에 소문이 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볼지도 뻔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은희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작은 소리로 흐느꼈어요. 치욕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 오후 근무가 남아 있었거든요. 은희는 눈물을 닦고 여분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참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은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병원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씨앗을 심었어요.
김치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병원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은희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은희에게는 그런 시선들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간호사 정숙이 복도에서 은희를 붙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다 잊었어요. 잊기는 무슨. 선영 선생 너무 심했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 얼굴에 김치를 던지다니. 정숙의 말에 은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어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뭐. 저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넌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화만 날 뿐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은희가 지하 1층 의료 폐기물 처리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곳이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정은희 씨죠? 돌아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병원 직원증을 차고 있었지만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민호입니다. 병원 보안팀에서 CCTV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민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은희도 덩달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오후 6시에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실 CCTV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박선영 선생님과 관련된 건데. 은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가 뭘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오늘 저녁에 꼭 만나주세요. 민호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은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오후 6시 은희는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라 주변이 어둑어둑했어요. 멀리서 민호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호는 담배를 끄고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하루 종일 궁금해서 일도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수상한 걸 발견했어요. 박선영 선생님이 수술이 끝난 후에도 수술실에 혼자 남아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의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CCTV를 자세히 보니까 민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선영 선생님이 병원 금고에서 뭔가를 빼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뭔가 조작하는 것 같았어요.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런. 확실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시간대 CCTV 영상이 자꾸 삭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삭제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거죠. 은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선영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선영 선생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서는데 수술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이번에 병원 지분을 확실히 가져와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살아있을 때 다 빼앗아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선영뿐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은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럼 선영 씨가 정말로 병원 돈을 훔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은희 씨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저한테요?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 민호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 씨가 이 병원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며칠 전에 당한 일 때문에 선영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영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며칠 전 일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은희 씨가 도와주시면 더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뭘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은희 씨는 병원 구석구석을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선영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고요. 제가 CCTV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은희 씨가 직접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선영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면 막아야 하지만 자칫 잘못되면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증거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거든요. 민호는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선영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선영에게 속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한 후에도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이것이 며칠 전에 당한 모욕에 대한 복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자칫 잘못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은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은희는 거의 잠을 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밤새 고민 끝에 은희는 민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전 당한 굴욕이 여전히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혹시라도 선영이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면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결정하셨군요. 민호는 은희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겠어요. 당연하죠. 들키면 우리 둘 다 큰일 나니까요. 민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선영 선생님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특히 수술 후에 뭘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알아봐 주세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오전 은희는 평소와 다르게 3층 외과 병동 청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선영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선영은 오전에 2차례 수술을 집도했고 수술이 끝날 때마다 은희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첫 번째 수술 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살폈어요. 하지만 2번째 수술 후에는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두 나가세요. 정리는 제가 할게요. 선영이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을 내보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희는 복도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힌 후 약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선영이 수술실에서 나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가방은 수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선영을 몰래 따라가 봤어요. 선영은 곧장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있는 곳이었죠. 어머니,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고생했다, 선영아. 오늘 환자는 어떠했니? 큰 문제 없었어요. 다음 주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는 평범했지만 은희는 선영이 들고 온 가방이 신경 쓰였어요. 그 가방을 어디에 뒀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원장실 안까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희는 민우를 만났어요. 뭔가 발견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선영 씨가 수술 후에 이상한 가방을 들고 원장실로 갔어요. 어떤 가방이었는데요? 작은 검은색 가방이었어요. 수술 전에는 없었던 건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수상하네요. 오늘 밤에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후가 되자 은희는 더욱 신중하게 선영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영이 평소보다 자주 은희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오후 3시쯤 은희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영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정은희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은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요즘 당신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은희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소에는 저랑 마주치는 것도 피하던 사람이 선영의 말에 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들킨 것 같았습니다. 혹시 며칠 전 일 때문에 저한테 원한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저를 감시하듯이 쳐다보는 거죠?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제가 뭘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간호사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아, 정숙 씨. 잘 왔네요. 이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해서요. 정숙은 은희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희가 그럴 리 없는데요. 선영 선생님이 오해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해라고요? 제가 직접 느낀 건데요. 선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숙까지 은희의 편을 드니까 기분이 나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는 저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기분 나쁘거든요. 선영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은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은희야, 괜찮아?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저녁 무렵 은희는 민호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들킨 것 같아요. 선영 씨가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데요.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계속하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해봐요. 민호의 설득에 은희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집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은희야, 선영이가 너 얘기를 하더라. 무슨 얘기요, 어머니? 내가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혹시 며칠 전 일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건 아니지?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선영이 벌써 시어머니한테까지 말한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라면 다행이지만 선영이는 우리 집 자랑이야.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하지 말거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이 벌써 시어머니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네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은희는 마음을 다잡고 내일도 계속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선영을 직접 쳐다보지는 않고 멀리서 슬쩍슬쩍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은희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걱정 마. 곧 다 해결될 거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은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병원 지분은 이미 절반 이상 확보했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내 것이 될 거야. 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 청소부는 신경 쓰지 마. 설마 그 여자가 뭘 알겠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서 나쁠 것도 없지. 은희는 자신이 언급된 것을 알고 더욱 긴장했습니다. 선영의 통화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희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선영이 정말로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들키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선영의 전화 통화를 엿들은 후 은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민호에게 연락해서 들은 내용을 모두 알려줬어요. 정말이에요? 직접 들었다고요? 민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분명히 들었어요. 병원 지분을 절반 이상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겠네요. 오늘 밤에 수술실 CCTV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은희는 불안했습니다. 선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이미 들킨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은희는 평소보다 더욱 신경을 쓰며 일했습니다. 선영의 눈치를 보면서도 슬쩍슬쩍 관찰했어요. 그런데 오전부터 선영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선영은 수술이 없는 날이었는데도 수술실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자주 주변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은희는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민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은희는 보안실을 찾아갔습니다. 민호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민호 씨요? 오늘 안 나왔는데요. 안 나왔다고요? 네, 아침에 연락도 없이 안 나와서 연락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은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은희가 3층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영이 갑자기 나타나서 은희를 불렀어요. 정은희 씨, 잠깐 창고로 좀 와보세요. 창고요? 왜요? 청소용품 정리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요. 은희는 이상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을 따라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창고는 평소에도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선영은 은희를 창고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희가 청소용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선영이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희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민호와 함께 저를 감시하고 있었죠? 은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로 들킨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럼 어제 화장실에서 제 전화 통화를 엿들은 것도 오해인가요? 은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입 다물어. 내가 감히 의사인 나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청소부 주제에 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해봐요. 얘기,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이 본 것, 들은 것 모두 잊어버려요. 아니면 뭐요? 아니면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요. 선영의 협박에 은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민호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궁금해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나서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협박만으로 입을 다물게 했지만 선영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할 거예요.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든지 아니면 제발요, 선영 씨.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는걸요.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문제가 생겼어. 그 여자가 우리 일을 다 알아버렸어. 은희는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라고? 그 말에 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자신을 해치려는 건 아니겠죠.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할게. 선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은희를 무서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정은희 씨, 당신은 오늘 이 창고에서 사고를 당할 거예요. 사고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찾지 못할 거예요. 며칠 후에 발견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거고요. 은희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제발요, 선영 씨.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그 아이들도 곧 고아가 되겠네요. 선영의 말에 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거고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선영은 창고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보세요. 아무도 이 창고는 잘 안 하거든요. 선영 씨, 제발. 은희가 소리쳤지만 선영은 이미 창고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당신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여기는 지하 깊숙한 곳이거든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은희는 혼자 어둠 속에 갇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창고는 점점 더 춥고 어두워졌습니다. 은희는 문을 두드려보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갇혀 있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걸까? 아이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라.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지만 아무도 은희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지하라서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은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죽는 건가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느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은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문을 다시 한번 밀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공포감으로 은희는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어요. 은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갇혀 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오고 있었어요. 은희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민호 씨, 저예요, 은희예요. 여기 갇혀 있어요. 은희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곧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민호가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왔어요. 은희 씨, 괜찮아요? 민호는 창고 바닥에 쓰러진 은희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몸이 너무 차가워서 말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선영 선생님 CCTV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창고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왔죠. 민호는 은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영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저희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요. 저도 어제 선영 선생님한테 협박받았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도 겁에 질린 표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어요? 다행히 밤 근무라서 왔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은희를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깊은 밤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은희 씨,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선영 선생님이 우리를 제거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민호는 은희를 보안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어젯밤에 복구한 영상이에요. 선영 선생님이 삭제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백업 서버에서 일부를 찾아냈어요. 화면에는 선영이 수술실에서 나와 원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장실 금고를 여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민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선영이 금고에서 서류 뭉치와 현금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게 뭐예요? 병원 기부금 관련 서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현금은 환자들 수술비의 일부로 추정돼요.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선영이 병원 돈을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있어요. 민호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영이 컴퓨터로 뭔가를 조작하는 모습이었어요. 환자 수술 기록을 조작하고 있어요. 실제보다 수술비를 더 많이 청구하고 그 차액을 빼돌리는 것 같네요. 이런, 환자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거네요. 은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속이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영상들이 법적으로 증거가 될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선영 선생님이 더 강한 수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원장님께 직접 알려야 해요. 하지만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믿어주실까요? 선영 선생님은 딸이나 다름없는 분인데. 그래도 시도해봐야죠. 이대로 두면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병원 전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은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원장님께 찾아가요. 이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해요. 위험할 텐데요. 선영 선생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병원 전체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진실이에요.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시작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민호 씨, 이 영상들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USB에 저장해 둘게요. 민호는 여러 개의 USB에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왔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실에 도착했을 때 선영이 벌써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은희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또 무슨 일이니? 어젯밤에 보안실에 몰래 들어가서 CC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민호라는 보안 직원과 함께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를 모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은희가 왜 그런 짓을? 시어머니 말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은희를 너무 믿으시는 게 문제예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인 건 아니거든요. 은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은희야, 선영이가 너 얘기를 하던 참이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은희는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어요. 내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하는데 정말이니? 어머니,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실? 무슨 진실? 선영 씨가 병원 돈을 훔치고 있다는 진실이요. 순간 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선영은 화가 난 얼굴로 은희를 노려봤어요. 정은희, 지금 뭐라고 했어? 선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어요. CCTV 영상도 있고요. 은희는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영상을 보시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은희야, 정말이니? 확실한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확실해요. 선영 씨가 수술실에서 병원 금고를 열고 돈을 빼내는 모습이 다 찍혀 있어요. 선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분명히 조작된 영상이에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직접 보시죠. 은희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선영이 금고를 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 말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상은 너무나 선명했고 조작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선영아, 이게 정말 내가 한 일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선영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것만이 아니에요. 은희는 다른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영이 컴퓨터로 환자 차트를 조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건 환자 수술비를 실제보다 높게 청구하는 장면이에요. 그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이럴 수가. 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아꼈던 선영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속지 마세요. 이 여자가 저를 질투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선영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원장실 문이 열리며 간호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검찰에서 나왔어요. 병원 회계장부를 조사하겠다고 해서 지금 난리예요. 말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검찰이요? 왜 갑자기?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횡령이 일어나고 있다는. 간호과장의 말에 선영은 은희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신고한 거죠? 정말 비겁하네. 저는 신고 안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사실 은희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검찰이 온 걸까요?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검찰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간호과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준비해서 보내드려라.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아. 말수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내가 한 일이니? 솔직하게 말해다. 어머니, 저는 정말. 거짓말 하지 마. 이 영상을 보고도 부인할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어머니, 저는. 대답해. 정말 내가 한 일이냐고. 네. 선영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말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선영이 배신을 한 거였어요. 왜 그랬니? 돈이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왜 이런 짓을 했어? 어머니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다고 해서 환자들 돈을 훔치고 병원을 망치려고 했단 말이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몫을 찾은 것뿐이에요. 이 병원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정작 인정은 받지 못하고. 내 몫이 환자들을 속이는 거였니? 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들만 챙기셨잖아요. 저는 언제나 뒷전이었고. 선영이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원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말순 원장님이시죠? 저희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입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병원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사는 여기 계신가요? 저예요. 선영은 관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어요? 조사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를 부르겠어요. 선영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고요. 수사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선영은 끌려가면서도 말순에게 사과했지만 말순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선영이 끌려간 후 원장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은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희야, 정말 미안하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그동안 널 몰라봐서 미안하다. 선영이만 믿고 내 말은 듣지도 않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보다 내가 더 큰 가족이었다. 정말 고마워. 말수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선영이는 의사 자격 정지와 법적 처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병원은 새롭게 시작해야겠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에게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이 병원을 함께 이끌어가지 않겠니? 내가 있어야 이 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아.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청소부든 뭐든 상관없어. 가장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야. 말순의 제안에 은희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넌 이미 증명했잖니.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무릅쓸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병원을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어보자. 말순과 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갈등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 같은 희망찬 아침이었어요. 선영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검찰 수사 결과 선영의 횡령 규모는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병원 자금을 빼돌렸고 환자 수술비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익도 2억 원이 넘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그 정도였다니. 간호사 정숙이 신문 기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은희와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 훔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범죄 규모가 이렇게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은희야, 정말 대단해. 내가 없었으면 계속 당했을 뻔했어.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민호 씨가 더 큰 역할을 했죠. 은희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병원 직원들은 모두 은희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낸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참, 오늘 새 직책 발표 있다며? 네, 오후에 있어요. 정말 떨려요. 시어머니 말수는 약속대로 은희에게 병원 관리 업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식 직책은 운영본부장이었어요. 청소부에서 한 번에 임원급으로 승진하는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오후 2시 병원 대회의실에서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말순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 병원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 의사의 횡령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원장인 제가 이런 일을 막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의 가치, 그리고 정직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말순은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정은희 씨가 보여준 용기와 정직함이 없었다면
우리 병원은 계속 잘못된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희에게 향했어요. 은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은희 씨를 운영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은희 씨, 앞으로 나와보세요. 은희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던 자신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은희 운영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은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무시했고 때로는 모욕도 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있었기에 환자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은희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저는 이 병원이 정말로 환자를 위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거운 박수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은희는 새로 배정받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꿈 같아. 은희는 의자에 앉아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건물의 구석진 창고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이런 멋진 사무실의 주인이 되었어요. 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축하드려요, 본부장님. 민호 씨, 고마워요. 민호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희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민호도 이번 일로 보안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은희 씨, 선영 씨 소식 들었어요? 네,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자격도 정지됐고요. 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워요. 좋은 실력을 가진 의사였는데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가진 것도 많았는데 만족할 줄 몰랐죠. 그날 저녁 은희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우리 엄마가 이제 임원이라니. 큰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힘든 일 안 해도 돼요? 둘째 아이의 질문에 은희는 웃었어요. 힘든 일은 계속할 거야. 다만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아픈 사람들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우리 아들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은희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저 잘했죠? 아이들도 이제 떳떳한 엄마를 둔 것 같아 기뻐해요. 은희는 하늘의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김치 국물에 젖었던 그날, 제 인생도 더럽혀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붉은 신호였던 거네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어요. 은희의 지휘 아래 환자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고 직원들 간의 위계 질서도 수평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희 본부장님,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나왔어요. 간호과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95점이에요. 역대 최고 점수입니다. 은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은희는 병원 로비를 걸어가다가 한 환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혹시 은희 본부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는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예전에는 이 병원이 좀 냉정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해졌어요. 은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은희는 옥상 정원에 올라가 도시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될 것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은희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 국물로 얼룩졌던 그날의 굴욕이 결국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어요. 멀리서 시어머니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여기 있었구나. 네, 어머니. 경치가 너무 좋아서요.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이 병원이 다시 살아났어.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믿어주셔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희망찬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은희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곧 더 따뜻하고 좋은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